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에 갖추어야 하는 정보 이해 능력을 일컫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선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영어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리터러시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하여 더 포괄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디지털 시대에서 얼마나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능력까지 포함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의 사용 방법과 활용 기술 등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보았다면 현재는 그 개념이 더욱 확장되었는데요.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의 사용 방법과 활용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변별력과 정보를 만들어내는 가공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는 디지털 시대에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면서 현재는 디지털 기기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장 스마트폰만 없어도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는데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에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삶의 디지털은 더욱 깊숙이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도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이 디지털 기기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올바르게 활용하면 생활이 편리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기기에 자녀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되도록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요. 단순히 디지털에 능숙하게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인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충분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아침에 카페에서 커피를 구입할 때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직장에 출근하여 컴퓨터와 각종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었을 수 있습니다. 각종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행 예약도 모두 온라인으로 하고 결제도 인터넷으로 하기도 할 텐데요. 이와 반면 이메일 보내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능숙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비롯하여 활용하는 방법들은 익혀두어야 하는데요. 스스로 익히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길러야 하는데요. TV의 출연으로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통 능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현재는 TV에서 나오는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상물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결과로 개인당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면 소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소통할 때 지켜야 할 예의들을 배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소통을 할 때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데요.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집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영상물은 되도록 시청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이미지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TV를 통해서 세상과 사회를 배우게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영상물 시청을 통해 어떻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하는지를 학습하게 되므로 영상물을 볼 때에도 시청 가능 연령과 해당 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 시청을 많이 하고 자란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논리력과 사고력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좋고 싫은 감정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직접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데요. 성인은 디지털 기기를 접했을 때 익히는 속도가 아이들보다 느립니다. 성인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아이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매우 빠르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중요성보다는 올바른 활용법의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평소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영상물을 시청하고 어떠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부모는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게임에 자녀가 노출되었을 경우 협조적이고 친절한 등장인물이 나오는 영상과 게임으로 유도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녀가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상을 본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폭력이 왜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폭력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자녀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녀에게 미디어에서 폭력이 어떻게 미화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폭력이 타인과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게 되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 책 등을 접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본인과 다른 환경에 살고 있거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시청하는 영상이나 플레이하는 게임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제작 과정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자녀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제작되며 배우와 스턴트맨, 촬영 감독 등이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하는지도 함께 공부하면 좋습니다. 방송 기업과 프로그램 제작의 과정에 대해 알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기 위해 각종 콘텐츠들이 자극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콘텐츠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배우가 연기하는 가상의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콘텐츠의 내용과 배경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는데요.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제작 비용은 광고를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기업이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콘텐츠의 인기는 방송 수익과 더불어 기업 수익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광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수인데요. 리얼 예능 또한 드라마를 보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 상품들도 광고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분별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광고에 노출됩니다. 광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분별력 없이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광고의 목적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광고의 내용이 실제와 모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안전이나 건강과 연관된 상품의 경우 구입할 때 좋은 상품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양소에 대한 지식과 상품 표기법 등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광고의 홍수 속에서 정말로 좋은 상품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과거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배우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비판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때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받아들일 필요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용을 할 때도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출처가 정확하고 근거가 있는 자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찾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한 이후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더 나은 결론은 없을지, 정말 제대로 된 사실인지 등을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타인과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람들과 소통하며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활용 교육을 통해 이러한 능력들을 길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독서를 통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보안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도 존재하는데요.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법안 개정 등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